간밤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수요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그리고 오늘 증시까지도 뉴욕 증시는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째 진행이 됐던 가운데 협상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협상단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간밤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재차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10만 9,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전일 대비 5.6% 오른 2,800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이네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고 이제 기술적으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온갖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협상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연장에 대한 이슈도 함께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무역회담 일단은 11일까지 현지 시간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을 해서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일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미국 협상단의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회담 이틀째였던 10일 런던에서 기자들과 함께 만나서 본인들은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지금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라던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남아서 이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장관 없이 이제 상무장관과 이제 미국의 무역부 대표가 직접 중국이랑 소통을 오늘 동안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논의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게 될 텐데 해당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일차까지 협상이 일단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었던 중국의 히토류나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을 푸는 거 이 부분이 이루어질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측의 불만이었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라던가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발표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주 안으로 일단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1만 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게임스탑이 지금 5월에서 6월 사이에 총 4,700개 비트코인을 매입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발표가 됐었던 내용인데 1분기의 어닝, 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재차 확인이 된 거고요. 총 4,710개의 비트코인을 4,71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한 5억 달러 정도 매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1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했던 보고서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자산의 피난처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건 투기 과열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자산 재분배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 이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 5월 달에 10% 정도 상승하면서 신고점 기록을 했었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액이
55억 달러나 됐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금의 ETF 유입의 3배 이상을 기록을 했었던 겁니다. 이 반면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매물 과잉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또 자동차 판매는 4월 1,700만 대에서 5월 1,560만 대로 급감을 했는데요.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은 구조적 펀더먼털 여전히 견고하고 또 새로운 자산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극단적인 매수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산 이동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전망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CNBC의 애널리스트들이 인용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으로 비트코인이 13만 달러에서 13만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CNBC 애널리스트인 토드 고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현재 주봉 기준 피보나치 100% 확장 구간인 13만 5천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요. 조만간 이전 신고점을 돌파하고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전략적인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상승의 3대 요인으로는 기관 매수 수요의 증가나 암호화폐 ETF 시장 확대 또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제시했었던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구조적인 시장의 발전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은 크지만 다수 보수적인 목표치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가 올 연말까지 최고 2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회복력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 심리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이 독보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비트코인의 추정 공정 가치는 2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연말까지 20만 달러는 확실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월가들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더리움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5.6% 오른 2,800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간밤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SEC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폴 애킨슨 SEC 위원장이 규제 완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 혁신 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을 짚었는데 이 디파이 거버넌스 토큰들의 상승세가 덕분에 일어났다라고 해외 외신들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이나 아베, 스카이 등 여러 가지 디파이 코인들의 거래량이 뉴욕 시간 기준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도 함께 나왔죠. 폴 애킨슨이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SEC 라운드 테이블에서 디파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언급한 게 어제 오늘 이더리움을 필두로 디파이 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도 한 달 안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3주에서 5주 안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SEC가 최근 솔라나 현물 ETF 발행사들에게 다음 주까지 수정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1 수정본 접수 이후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SEC가 솔라나 ETF 관련
포지션 심사에 계획보다 빨리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빠르면 7월에서 10월 사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앞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안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 있을지 솔라나의 가격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현물 거래소 안에서는 솔라나에 대한 매도 압력 여전히 있습니다. 4억 달러 정도 규모의 270만 개 솔라나가 거래소로 유입이 되면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온체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단계적으로 반등을 위한 시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현재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161달러 선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실제로 코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오늘도 63% 이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이어 시그널들이 보내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보조지표 측면에서는 롱에 대한 포지션이 강력하게 시사는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1시간 동안 올랐던 종목보다는 떨어졌던 종목들이 더 많았었죠. 미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지금 변동성이 약간의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다만 4일 동안의 추세를 함께 확인해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96%가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그 이후로 현재 5거래일 연속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와 장기에 대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1만 2천 달러 선까지의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대한 상단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13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CNBC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부터 쭉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트렌드 라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기 추세에 대한 상단을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850달러가 이 단기 채널 안에서의 저항 라인입니다. 이 구간을 터치를 해준다면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급등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와 장기 추세에 대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는데, SEC에서 나왔었던 디파이 규제 발언과 함께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 단기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이제 SEC에서 빠르면 5주 안으로 솔라나의 현물 ETF를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솔라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RSI 단계적으로 보여지는 보조지표는 일단 숏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6월 9일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롱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단기 추세 안에서의 저항을 뚫고 캔들을 형성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저항도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트렌드 어퍼라인이 164달러였는데 일단은 돌파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단기 추세의 저항 구간인 166달러를 또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를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온체인 데이터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안으로 현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은 나타날 수 있겠다.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플까지만 가격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7일에 롱에 대한 포지션이 뜨고 나서 그
뒤로 파이어라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 횡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단기와 장기에 대한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아직 저항 구간까지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2.34달러와 2.36달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알트코인 안에서도 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디파이 코인들이 시장에 강세를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라던가 다른 주요 코인들 약간은 쉬어가고 좀 기회를 다른 코인에게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늘 순환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간밤에도 다시 한번 11만 달러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신고가 돌파는 또 언제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